미니 씨, 아침부터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차가 없어졌거든요. 집 안에 뒀던 차키도 없어진 걸 보니 아마 도난을 당한 것 같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근처 이웃분들께 이상한 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미니 씨도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 지영 씨 미안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메시지를 지금 받네. 미니 씨, 많이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저희 집 차가 없어져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경찰도 조사 중이긴 한데. 아, 지영 씨네 차? 그거 내가 빌렸어. 네? 내가 아침 일찍 빌리러 갔거든? 내 정신 좀 봐. 말도 안 했네. 오늘 하루만 빌릴게. 경찰들은 그만 돌려보내. 네? 미니 씨가 훔쳤다고요? 어? 근데 차키는 어떻게... 어머, 훔쳤다니. 그냥 좀 빌린 거지. 차키는 어제 지영 씨네 놀러 갔을 때 벽에 걸려있는 걸 보고 잠깐 가져간 거야. 오늘 밤에는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집 차를 그렇게 무턱대고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늘 지영 씨가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웠거든. 나도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빌려줘서 고마워. 드라이브 잘 다녀올게. 빌려드린 적 없어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 차는 남편이 엄청 아끼는 차예요. 자동차 보험도 본인이 탈 때만 적용된다고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지영 씨네는 차가 2대니까 한 대쯤은 괜찮잖아. 나는 애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라 돈도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 차가 어디 있겠어? 우리 창훈이도 멋진 차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창훈이도 차에 태웠어요? 남편 차에는 아이용 카시트도 없을 텐데요? 미니 씨 차가 없으시면 카시트도 없을 텐데 창훈이는 어떻게 태우신 거예요? 카시트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창훈이도 내 무릎 위에서 얌전하게 잘 있거든? 하루 정도야 뭐 어때?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걱정 붙들어 매. 내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운전하니까 사고 같은 거 일어나지도 않아. 하여튼 걱정도 팔자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뭐? 모처럼 고속도로 타고 멀리 드라이브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고속도로까지 탔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남의 차로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차 좀 잠깐 빌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오늘 안으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기름도 절반 정도는 넣어서 돌려줄게. 그럼 되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괜찮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모처럼 드라이브 나왔는데 기분 다 망쳤네. 이제 방해하지 마. 집에 갈 때까지 지영 씨 연락은 무시할 거야. 차는 나중에 돌려줄게. 네? 미니 씨, 잠깐만요. 미니 씨, 괜찮아요? 저녁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주 큰 사고를 저지르셨던데요? 저희 차로요. 시끄러워.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창훈이가 충돌의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왔다죠?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다행이지만 창훈이도 참 불쌍하네요. 엄마 때문에 몸이 크게 다치다니. 나 때문이라니. 아니거든? 갑자기 경찰차가 뛰어들어서 그런 거야. 그 자식이 경찰차 보고 놀라서 갑자기 핸들을 꺾지만 않았어도 운전하던 남자친구분도 잘못이 있지만 애초에 미니 씨가 저희 차를 훔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 드라이브라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서 카시트도 없이 아이를 태우다니 제정신이에요? 아니, 지금 큰일 당한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내 위로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우리 애가 지금 크게 다쳤다니까? 창훈이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미니 씨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비싼 차를 도난당한 것도 모자라서 폐차까지 당했거든요? 전부 미니 씨가 저지른 절도행위 때문이에요. 시끄러워! 도난당한 사람 잘못이지. 여발한 듯이 비싼 차를 집 앞에 떡하니 세워두고 지금 우리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좋겠어. 너 맨날 우리 깔보고 뒤에서 비웃었지? 그게 괘씸해서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뭐예요? 고작 그런 이유로 차를 훔쳤다고요? 진짜 한심하네요. 저는 미니 씨가 가난하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지금껏 이웃사촌처럼 서로 잘 지내왔잖아요. 애초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차도 남편이 힘들게 돈 모아서 산 거예요. 그걸 훔쳐서 사고 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으세요?
입 다물어! 어쨌든 난 피해자야! 우리 창훈이가 크게 다친 것도 너 때문이라고! 이게 다 네가 차를 빌려준 탓이니까 위자료나 내놔! 뭐라고 하든 그쪽이 저희 차를 훔쳐서 사고를 낸 사실에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상해 주실 거죠? 뭐? 나한테 변상할 돈이 어딨어?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지원금 받는 처진데 그딴 쓰레기 같은 차에 변상해 줄 돈은 없다고! 그리고 변상은 사고를 낸 놈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아니라 그놈이 변상하면 되잖아. 그놈이라면 남자친구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자동차 변상 자체는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분한테 요구해야겠지만 그치? 그럼 난 상관없잖아. 근데 그쪽도 돈은 내야 될 거예요. 절도죄로 체포될 거니까요. 뭐? 절도죄로 체포된다고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머지않아 경찰에 체포당할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고요. 거기다 저희한테 위자료도 지급해야겠죠. 뭐라고? 무슨 소리야? 1,000만 원의 위자료라고?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재판을 거쳐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금이나 가구, 가전제품 등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압류해서 꼭 받아낼 겁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지금 고작 차 한 대 빌렸다고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을 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쪽은 도둑이라고요, 도둑!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잡아떼기나 하고 피해자인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네요. 아니 그게 처음엔 진짜 빌리기만 할 생각이었어.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지영씨는 착하니까 그냥 웃어넘길 줄 알고. 뭐요? 웃어넘겨?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나도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화도 나고 그에 합당한 대처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뺏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 범죄를 저질러 체포를 당하면 정부에서 주던 지원금도 끊기겠죠. 징역형이면 출소하고 또 신청할 수는 있다던데요. 지금 지원금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내년에는 창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돈도 많이 든단 말이야. 지영씨 제발 신고 좀 취소해줘. 미니씨 정말 자기중심적이네요. 변상도 안 해 책임도 안 져. 그렇다고 체포당하기도 싫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신고는 취소 안 할 거예요.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올 테니까 얌전히 체포나 당하세요. 잠깐만! 내가 체포당하면 창훈이는 어떡해? 어린애랑 엄마를 갈라놓을 셈이야? 어쩜 이렇게 악마 같아? 미니씨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는 재판소에서 보도록 하죠. 그 후 미니씨와 남자친구분은 경찰에 체포됐어요. 미니씨는 아직도 체념을 못했는지 경찰 조사랑 재판 중에도 도난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결국 벌금과 위자료를 청구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죠. 미니씨의 남자친구는 미니씨한테 이웃이 차를 빌려줬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난 차량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죄하셨어요. 남자친구분과는 변상과 위자료 지급을 받기로 합의를 마쳤답니다. 창훈이는 무사히 완치됐고 퇴원 후에 미니씨 전 남편분이 데려갔다네요. 제 남편은 애지중지하던 차가 폐차당해서 한동안은 우울한 얼굴로 지냈지만 합의금으로 새 차를 사도 좋다는 말을 듣고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은 신나게 자동차 카탈로그를 펼쳐보고 있답니다. 야 은서야, 내 방 정리가 다 안 돼 있네? 할 일 없는 거 다 알거든? 답장 좀 하지 그래. 얼른 안 읽어? 죄송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방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오늘 중으로 하라고 했지? 아 그게 지금 일이 바빠서 이번 주 중에는 찾아뵙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나는 오늘 해달라고 말했어. 왜 못하는 건데? 일이 바빠서요. 또 시작하네. 재택근무를 빙자한 백수 주부면서 뭘? 네? 너 같은 애들이 꼭 있더라. 사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일이나 하는 척하면 장땡인 줄 아는 인간들 말이야. 왜? 요새 그런 거 유행하더만. 재택근무인 척 해봤다 이런 거 있잖아.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냐?
직종에 따라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컴퓨터랑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게임이나 SNS나 보면서 놀고 있는 거잖아. 아니요, 정말로 일하고 있어요. 됐다. 이런 얘기 해봐야 시간 낭비지 뭐. 근데 수혁의 얘는 참 왜 이런 백수주부랑 살 생각을 다 했을까? 며느리가 시댁일 도와주러도 안 오고 말이야. 내 동생이지만 참 이해가 안 가. 하여튼 내 방 청소 잊지 마. 오늘은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일은 꼭 해줘야 돼. 네, 그럼 내일 오전 중에 뵐게요. 은수야, 지금 어디야? 아, 여보. 아침에 눈 뜨니까 없길래 어디 갔나 싶어서. 미안해. 거실에 쪽지 써놨는데 나 지금 시댁에 와 있어. 뭐? 설마 또 누나가 불렀어? 뭐... 아, 내가 일 때문에 맨날 새벽에 돌아오니까 미리 말을 못했구나. 미안해.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야. 근데 일 마감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었어?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돼.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아니, 솔직히 누나가 너무 자주 부르잖아. 안 봐도 그거 아니야? 자기 방 치워달라고 하는 거. 누나도 참. 지하철 환승까지 해가면서 1시간이나 걸리는 곳을 그렇게 맨날 부르고 있네? 대체 올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 방 정도는 지가 치울 수도 있는 거잖아. 고마워, 여보. 어? 나 대신 화내줘서. 아니, 그렇잖아. 뭐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내가 일하는 거 이해해주시니까 형님도 이해해주실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뭐. 대신 뭔가 있으면 꼭 나한테도 말해줘. 혼자 끙끙 앓는 건 절대 안 돼. 그렇게 할게. 조금만 더 있으면 청소 끝나니까 다 하면 바로 갈게. 알겠어. 아, 맞다. 오늘 집안일은 다 내가 할게. 당신은 일에 집중해. 정말? 그러시면 고맙지. 그럼 조심해서 돌아와. 고마워. 아, 뭔데? 지금 바빠 죽겠구만. 형님, 제 방에서 컴퓨터 가져가셨어요? 뭐? 장 보고 돌아오니까 데스크탑 본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웃분이 보셨대요. 형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컴퓨터를 캐리어에 싣고 가셨다던데요? 아, 뭐야? 들킨 거야? 제가 어머님한테 드린 열쇠로 들어오신 거예요? 맞아. 내가 쓰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말이야. 그래서 제 컴퓨터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맞아. 근데 뭐 어때? 어차피 넌 그걸로 놀기만 하잖아.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당장 돌려주세요. 뭐? 그 컴퓨터는 제 업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일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뭐야. 데스크탑 대신에 노트북 빌려드릴게요. 싫어. 이게 더 성능이 좋은데 뭐하러 그걸 써? 근데 일은 무슨 집에서 놀기만 하는 주제에 잘난 척 좀 하지 마. 형님이야말로 대체 어디에다 쓸 생각으로 가져가신 건데요? 뭐? 고장이 나면 그냥 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 수리하기는 할 거야. 그럼 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만큼 긴급한 일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급한 건 아닌데. 아, 이후에 어쨌든 상관없잖아. 이렇게 비싼 컴퓨터는 백수한테는 사치야. 앞으로는 내가 써줄 테니까 감사히 여기라고. 안 돼요. 돌려주세요. 노트북도 있다며. 네가 그걸 쓰면 되잖아. 데스크탑 성능이 아니면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 제발 돌려주세요. 싫은데? 지금 저 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야, 이게 뭐야? 네? 이 폴더 이름 설마 그 온라인 게임 화제의 왕국의 왕자님이라는 거야? 아니, 그걸 왜 보셨어요? 왜 네 컴퓨터에 이런 이름의 폴더가 있는 건데? 궁금해지네? 아, 뭐야? 암호 걸려있네? 비번 뭐야? 하지 마세요. 뭐야? 그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뭔가 보여주기 싫은 거라도 들어있나봐? 그거 절대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게 들었어? 뭔가 치사하다, 야. 누나! 응? 뭐야? 너 일하는 거 아니었어? 은서한테 컴퓨터 얘기 듣고 바로 튀어나왔어. 지금 딱 지하철역에서 만난 참이야. 진짜 뭐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들어보라니까. 은서 컴퓨터 엄청 수상해. 뭐? 온라인 게임 이름으로 해둔 폴더가 있는데 일부러 비번까지 걸어두고 못 보게 해놨더라고. 누나! 아니, 나는 뭐 백수 주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해커 같은 거 아니야? 무슨 그런 발상을 해. 아니, 이상하잖아. 폴더 이름을 게임 이름으로 해놓는 사람이 어딨어? 심지어 비번까지 걸어두고 말이야. 아니, 그것보다 바두고 아직도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챘다고? 눈치채다니 뭘? 굳이 말을 해줘야 알아들어? 그 게임 일러스트를 그린 게 은서라고.
뭐? 백수 주부가 이딴 걸 어떻게 그려? 은서는 그 게임 캐릭터 디자인 담당이야. 어? 팬네임 은서라고 하면 알겠어? 누나 그 일러스트집 갖고 있었잖아. 뭐라고? 일러스트레이터 은서가 누나 올케라고. 아니 잠깐만. 뭐? 누나는 지금 은서한테 엄청 중요한 업무 데이터를 막 만지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내용물 보지도 못하겠지만 더 이상 만지지 마. 아니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네 와이프라는 거야? 말이 돼? 아, 내 직장이 어딘지도 까먹었어? 뭔데? 게임 회사잖아. 은서와는 그걸 인연으로 알게 된 거야. 누나가 우리 회사 게임에 푹 빠져있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설마 은서 컴퓨터까지 훔치게 될 줄은 몰랐네. 심지어 그렇게 무거운 데스크탑을 들고 튀다니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 은서가 그 일러스트레이터였다는 걸 알았다면 아니랬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컴퓨터를 훔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아니 수요가 안 봐도 뻔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임 이벤트 참가해야 되는데 누나 컴퓨터가 고장나버렸고 근데 또 한정템 얻으려면 매일 플레이해야 하다 보니까 수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모바일 버전이랑 연동은 해놨지만 제대로 일도 안 하다 보니까 통신비 올라가는 건 피하고 싶고 뇌정지 와서 PC방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컴퓨터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은서 컴퓨터에 손대게 된 거 아니야? 내 말 맞지? 아니 정곡이었구만. 형님 오늘 왜 그러신 거예요? 은서야 저기 혹시 몰라 묻는 건데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유출시키거나 한 건 아니죠? 아직 인터넷 연결도 안 했었어. 결국 폴더도 못 열었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 작업실을 똑바로 안 잠가둔 제 잘못도 있겠죠. 그래도 애초에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남의 컴퓨터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본 것 자체는 좀 상식 바뀐 것 같아요. 아니 범죄죠 이건. 저기 은서야 말씀하세요. 사인해주면 안 될까? 네? 나 네가 디자인하는 그 게임 광팬이거든. 나중에 종이 가져갈 테니까 최애 캐릭터 직필 일러스트에 사인 좀 해주라. 거절할게요. 왜? 이런 상황에서 잘도 그런 부탁을 하시네요. 그래도 나는 가족 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 형님과는 이만 연 끊겠습니다. 뭐? 앞으로 일절 뵙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잠깐만 은서야! 경찰 안 부른 걸 다행으로 하세요. 그럼 실례할게요. 이번 사건에 대해 혹시 몰라 남편을 통해 회사에 물어봤더니 데이터가 유출된 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톡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듯 형님은 하나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결국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형님은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채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부모님이 일자리는 소개해주셨지만 사실은 일해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저와 남편은 혹시 몰라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비용은 전부 형님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울며 시부모님께 싹싹 빌었다고 하지만 칼같이 무시하셨다고 하네요. 저를 백수주부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